정치 기만 한겨레 21 기자님, 양지열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윤석열 오늘 또 재판 출석 안 했잖아요. 예? 보석 신문 할 때는 그렇게 자기가 엄청 열심히 할 것처럼 해놓고서 내란 재판 때 또 불출석해서 12번째야.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김여정 부부장이 가끔 북한이 성견 지명 있는 논평들을 문장들을 쓸 때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보면 지금 그러니까 뭐 이 범죄 여부 이런 뭐 내란을 저지르 이런 걸 떠나서 이자가 기본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살아갈 자격이 있는 자였나 이런 거가 의심되게 사람들의 어떤 공분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전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을 둘러싸고 이제 말하자면 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밖에 없다 이런 태도로 때를 쓰고 있는 건데 이걸 언제까지 좀 봐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회의감이 들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회의감이 듭니다. 아니 그 약간 초등학생 같아요. 오늘 현기증하고 구토 증세 때문에 못 나왔다라고 했대요. 지난번 재판 참석한 이후로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있다. 참 구토가 나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정말 구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인 거고 뭐 결론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쓰고 있는 거고 그 때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일부나마 호응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보석 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 재판에서 지금 이 1.8평 방에서 머무는 것 자체가 서바이브이고 그리고 지금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풀어주면 재판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안 풀어주니까 재판은 못 나온다는 얘기를 어쨌든 자기 말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전략 아닌 전략인 거고. 사실 그 과정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 지난번 처음 내란 특검 첫 재판 공개된 장면들을 봐도 참 옆에 붙어있는 변호사들이 대단하다. 저 헛소리를 다 들으면서까지 뭘 바래서 저 사람들은 저기 붙어있을까. 그 사람들 각자의 욕심들이 있겠지만 참 그 사람도 참 그런 거를 보면서까지 그런 어떤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바라고 싶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득 변호사로서. 아니 변호사님 그때 그 추가 기소 재판 보셨어요? 네네. 거기 이제 김계리 변호사 이하 몇몇 변호사들이 이게 신문 뭐라 그럴까요? 변호를 하잖아요. 네. 그 변호 들으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래서 논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얘기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줄기는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 관한 변론인데 문제는 그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공수처가 무리하게 그걸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체포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는데 그럼 그런 거죠. 나는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없다. 형사법정에 나는 무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형사법정에 설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수사를 받으러 가지 않겠다. 라면서 피의자가 버티면 그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알아요. 이게 얼마만큼이나. 검사가 굉장히 황당했는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법리 이전에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한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거를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는 거가 위법이냐 아니냐가 굳이 법리까지 가야 되는 문제냐. 그렇게 얘기했나요? 검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에 여기에 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갔는데 예를 들면 사병을 동원해서 막으면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범죄가 아니냐라는 논리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검사가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법정이라는 게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하는데 변호사들이 그래도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보면 그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도 그랬지만 이 변호사들은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예를 들면 복무해야 되는 가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사도 굉장히 자제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포즈가 생겨요. 숨을 참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느껴져요. 보고 있으면. 근데 그럴 정도로 변호사들이 형편없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들은 윤석열을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헌법재판소 때 그래서 한 5차, 6차 갔을 때 그거를
그만해야 된다 중계를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중계가 열리니까 또 나와서 똑같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들도 눈에 띄었던 장면은 김계리 변호사였던가요? 캐리어. 그러니까 소송 소리가 워낙 많으니까 각각 법정에 캐리어 가져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그런 빨간색 캐리어를 구했는지 정말 저는 저걸 보고 야, 저 정성에 그러면 서류를 한번 더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부분이 드러났어요.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뭘 하려고 해도 할 게 없긴 해요. 대표적으로 그 사후포고문 없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변호인단에서 아무도 얘기를 못 하니까 윤석열이 직접 마이크를 끌어당겨가지고 또 드러나 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 강의구 부속실장이 절차를 어겨서 가져와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럼 절차 위반이면 거기에 서명을 하면 안 되죠. 서명을 또 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가지고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개헌 포고문이 무슨 뭐 어디 가서 유명 연예인한테 사인 받은 거예요? 가지고 있게? 그때 그 대목에서도 판사가 다시 물어봐요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게 국가기관의 작성한 문서가 효력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냐? 효력이 그 근거가 없다고. 예, 뭐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또.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말하자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윤석열이 그 얘기를 함으로써 뭐를 하냐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야, 니네가 뭐를 아냐 사후 부서에 대해서. 내가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설명해 줄게.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예. 자, 그 자체가 이 여전히 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말하자면 윤석열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걸 좀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보석 청구한 지 꽤 됐거든요, 네. 지금. 근데 결정이 안 나고 있어서 사실 약간 불안증이 또 밀려옵니다. 사실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고요. 보석 청구한 거 지난주에 내란 특검 첫 번째 재판 그날 오후에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이었죠.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다들 답답하신 거죠. 그리고 워낙 이제 직원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 부분에 얼마나 또 마음고생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보석을 지금 피고인이라고 어쨌든 법적으로 앉아있는 자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장이 과연 온당한가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려면 다 뻔히 다른 데서 다 거쳤지만 예를 들어서 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주장을 했으면 구치소에 또 회신도 해서 의견도 구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보석을 들어줄 수 없는 게 윤석열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풀어주면 재판에 열심히 나오겠다. 그러면 앞으로 구속 피고인들은요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 풀어주면 재판 나올게. 아니 그 집도 가까우니까 아니 열심히 재판 받겠다. 이거 그럼 집 먼 사람들은 재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그 논리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논리란 네. 말도 아니 그냥 어거지 떼쓰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 보석 관련한 결정이 늦어지는 건 아니죠? 보통 이제 어느- 3일째. 그리고 사실 뭐 시한을 넘길 수 있죠. 넘길 수도 넘길 수 있어요. 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 보석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까? 없죠.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윤석열 쪽에서 보석을 신청하고 보석을 아직 판단을 안 했네. 그럼 재판을 또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아하. 이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죠. 예. 이 그 윤석열이 오랜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오열한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와서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열이라고 하기에는 눈물이 너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표정을 지으려다 보니까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는데 예. 아시겠지만 오열을 우리가 그러니까 참으려고 해도 터지는 눈물을 오열이라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눈물이 안 나. 700만 교포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너무나 수척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 독에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서 예의를 표하는 이게 어디 바로 무슨 보수주의 문제가 가치, 있습니까? 진정한 상남자 진정한 윤석열 상남자. 대통령이라고 저는 같은 남자로서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재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상남자 무슨 상남자 다 죽었네 그냥. 저게 오열이라고
오열이라고도 하던데 아무리 봐도 눈물이 안 보여서 오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예. 운 포인트가 뭐예요? 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는 거야? 왜 우는 거죠? 마르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마르고 불쌍한 사람이 재판 나가면 다 저렇게 울어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환길 씨 관련된 기본적으로는 전환길 씨 관련된 뉴스를 그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사실 특별한 지금 뉴스 메이커로서 존재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사실 별로 없는데 말하자면 저 전환길의 저 행위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하는 의미로 활용되는데 본인들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 전환길이 저런 행위를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게 본인은 무슨 충정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설득력 있고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게 뉴스가 되고 사람들한테 조회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야, 이 한심한 작자를 봐라. 20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환길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레거시 미디어라도 이제 전환길에 대한 뉴스를 그만 만들어야 그만해라. 된다. 예. 아, 그것도 맞는 말씀이다.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보면서 야, 이게 구치소가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곳이구나. 윤석열 같은 사람에게는 술만 안 먹어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네. 그리고 이전까지 나왔을 때 뭐 대통령실에서 그 헤어나 메이크업 같은 거 다 분장을 하고 나왔을 텐데 그러지 않은 모습에 지금 윤석열이 1960년생이에요. 1960년생 대한민국 남성의 외모랑 비교해 봤을 때 주름도 별로 없고요. 그래. 배도 솔직하게 쏙 들어가고요. 저 사람 건강을 위해서 구치소에서 오래오래 있어야겠구나라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이제 저런 모습들을 아마 이제 그냥 지지자들 모으려는 그런 거밖에 안 되죠. 그거예요. 윤석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은 자꾸 요 상남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큰 잘못이 없는데 김건희가 잘못을 해서 우리 대통령이 고초를 겪고 있다. 이 프레임을 계속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김건희를 손절을 했어요. 근데 김건희의 법정 전략은 지금 점점 뭡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다 윤석열이 한 건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남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계속 쓰는데 이 상남자라는 말 속에는 일부에서도 방송했던 극우 집회에서 나오지만 야 그거 뭐 김건희 잘못 만나서 그래. 이 프레임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환길도 이제 그 프레임을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에 이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일 이제 한덕수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이것도 이제 중계가 허가가 됐어요. 근데 한덕수가 최근 모습을 보면 특검 조사나 이런 데서 약간 그래도 뭔가 그 중요한 진술들을 내놓는 듯 하거든요. 네. 내일 재판에서도 그럴지 좀 궁금해요. 일단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게 구속을 피했던 것도 본인이 그날 밤에 12월 3일 날 계엄과 관련해서 문건들을 처음에는 뭐 나중에 보니까 뭐 뒷주머니에 있었다라든가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문서를 받고 문건들을 검토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는 게 나오다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러니까 계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있었던 자리였느냐. 그리고 당시에 이제 연락을 취해서 국무위원들을 모았던 것도 그러면 조금이나마 윤석열의 행위를 막으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그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다퉈지거든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만 다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 한 건 맞는데 범죄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시의 분위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많이 했겠죠. 뭐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뻔히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요. 근데 중계하는 그 재판에서도 그럴까 또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중계 여부와 상관없이 한덕수 입장에서는 내란에 대한 동조나 가담자냐 아니면 방관자냐에 따라서 형량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70대에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70대에 못 나오느냐 이거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수의 딜레마에 지금 어느 지점에서 빠져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다 진술하고 바보인 척 할까? 이게 사실 제일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다 윤석열이 시켜서 그랬고 윤석열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고 내가 뭔 힘이 있냐 알다시피 나는 그냥 바지였다.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유리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쓸지는 뭐 내일 재판이 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봐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